네, 오늘도 영미단 DJ, 우리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미단 투자 시작해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전일 강시장이 이어진 좀 피로감 때문일까요? 오늘 좀 오후장은 약간 쉬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약간 쉬어가는 시장 느낌인데 화이자 발표 때는 시장이 이렇게 확 올랐다가 그렇죠. 왜 지금은 이렇게 잠잠한 걸까요? 뭐 사실 지난번에도 화이자 백신과 관련된 이슈 그리고 오늘은 이제 또 모더나가 이제 네. 백신 중간 결과를 발표했잖아요. 사실 이게 어찌 보면은 같은 재료이기 때문에 반복적인 이제 재료가 시장에 더 큰 호재가 되지는 못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염두를 좀 해두시면 되고 네. 특히나 뭐 오늘도 코스피 지수는 나름대로는 뭐 상승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닥 지수가 변동성이 상당히 맞아요. 좀 심했었죠. 지난번에도 그랬던 것처럼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이 백신과 관련된 랠리가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은 백신 랠리가 사실은 악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왜요? 진단 키트라든지 뭐 네. 치료제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백신 얘기만 나오면은 워낙 좀 강하게 좀 하락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반복되고 있어서 네. 사실상 오늘도 장 초반부터 뭐 시젠이 5% 넘게 막 급락을 하고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들이 동반해서 조금 하락이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의 변동성이 상당히 좀 심하게 연출이 좀 됐거든요. 다만 네. 지수를 그냥 기술적으로만 놓고 보면 내용을 다 떠나서 이제 단순히 이제 기술적인 포인트만 놓고 네. 보면 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일정 부분의 가격 조정이 한번 들어올 만한 그런 흐름이 이제 지금 진행이 좀 됐기 때문에 워낙 단기간에 좀 급하게 올라온 자리에서 일정 부분 쉬어가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네. 오늘은 특히나 이제 코스닥 시장 쪽에서 기관 외국인들이 대거 또 차익 매도에 좀 나서면서 그쵸. 조정이 조금 깊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공략을 해야 되는 업종. 어제만 하더라도 반도체 이거 살까 말까 정말 많이들 고민하셨잖아요. 조금만 조정이 들어오면 반도체 종목 사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다가 정작 오늘 빠지니까 쉽게 매수가 안 나가거든요. 반도체 종목 조정을 이용해서 꼭 여러분들이 사 두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K 방역과 관련된 종목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백신이 개발된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치료제라든지 뭐 마스크, 진단 키트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네. 오늘도 뭐 바이오톡스텍 그다음에 바디텍메드 이런 기업들이 해외 이제 수출 공시들이 나오면서 하락하다가 이제 또 급반등이 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연출이 좀 됐거든요. 네. 같이 갈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어떤 시장의 흔들림 그리고 부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을 좀 해보시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처럼 잠시 조정 구간에 들어온 종목들을 좀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자는 네. 의견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네. 하고요. 우리 이제 영민 DJ가 그동안 짚어주셨던 종목들 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언급해주신 종목 디바이스 ENG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어제 뭐 장 막판까지 IT 종목들이 워낙 좀 좋았었는데 네. 디바이스 ENG가 오늘은 뭐 살짝 좀 누르고 있어요. IT 종목들이 장비 소재 기업들이 조금 숨고르게 하는 모습인데 그쵸. 차트 추세를 보면 뭐 전혀 문제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어저께 25,200원 정도 매수를 했고 장 막판까지 뭐 거의 26,000원 근처까지 상승이 조금 들어왔었는데요. 오늘은 살짝 이제 갭상승 출발을 했다가 아래쪽으로 조금 밀려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거의 6% 넘게 급등을 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종가 기준으로는 또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백신이 개발되는 부분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 결국은 백신 개발이라는 건 시장 상승 또 경기 회복의 필요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경제가 회복됐을 경우에 가장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경기 민감 업종 여러분들이 다들 뭐 항공주 떠올리시고 여행주 떠올리시고 그쵸. 카지노와 관련된 종목들 떠올리시는 네. 분들이 많을 텐데 오히려 시장과 경제와 가장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가장 경기 민감 업종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IT 업종이거든요. 이미 어제까지 뭐 지난주부터 어제까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워낙 좀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네. 오늘은 조금 쉬고 있는 흐름이지만 반도체의 업황 자체가 워낙 지금 좋아질 거다라고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조정을 이용해서 그동안에 담지 못했던 반도체 종목들을 좀 담아두시는 그런 기회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바이스 ENG 역시 마찬가지로 원래는 뭐 OLED 장비 종목이지만 최근에는 이제 반도체용 오염 제거 장비를 국산화시키는 데 성공을 한 기업이다. 네. 삼성전자 이제 매출 비중이 이제 10%까지 이제 좀 올라오다 보니까 향후에 특히나 이제 내년 상반기 때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목표가는 3만 원, 뭐 신고가 자리까지 제가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중기적인 관점으로 편안하게 한번 보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다음 리뷰 종목 가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10월 5일에 언급해 주셨던 현대오토에버인데 지금 이 종목은 30%가 넘는 높은 수익률도
기록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이 현대오토에버 저도 이렇게 세게 올라갈 줄 몰랐는데 네. 2차 목표가 제가 8만 원 말씀드렸는데 8만 원도 지금 훌쩍 뛰어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에는 요즘에 이제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지배구조, 삼성전자도 주가가 급등을 하니까 고 이건희 회장의 지분 가치가 뭐 20조 원을 지금 넘어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지분 가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럼 상속세 어떻게 낼 거냐 이 얘기를 계속 좀 하고 있는 상황이죠. 현대기아차 그룹도 마찬가지로 뭐 현대글로비스라든지 현대모비스라든지 이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종목들 외에도 바로 현대오토에버라는 종목이 지배구조와 관련된 이제 수혜가 좀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3분기 이제 실적 발표를 해보니까 실적도 워낙 좀 좋았고요. 워낙 이 종목이 유통 주식 수 자체가 많지 않은 종목이다 보니까 기관 외국인들이 사긴 사야 되겠는데 매수가 조금만 들어와도 가격이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이제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0%가 넘는 이제 수익이 이제 진행이 좀 됐기 때문에 8만 원짜리를 그냥 딱 익절가로 보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접근은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이미 다 올라왔기 때문에 자제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8만 원 익절가 딱 설정을 해두시고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리뷰 종목 보겠습니다. 제우스예요. 10월 20일에 언급하셨는데 이 종목 역시 지금 20%가 넘는 수익률 네. 보여주고 있죠. 역시나 이 IT 업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종목이 바로 이제 제우스 같은 종목인데요. 네. 오늘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제 장비 종목 중에 PSK가 사상 최고가를 뛰어넘으면서 이제 신고가를 한번 찍었고요. 오늘도 이제 제우스가 52주 신고가를 이제 넘어서면서 직전 고점을 아주 강하게 좀 틀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2분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실적이 적자였던 회사가 이제 턴어라운드가 좀 진행이 된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아주 가파른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 오늘 아직까지는 뭐 시장 분위기가 화끈하게 돌아서고 있지는 못하지만 전반적인 어떤 시장 분위기가 다시 한번 또 친환경 섹터 쪽으로 수급이 조금 들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미국의 이제 테슬라라는 이제 전기차 회사가 S&P 500에 이제 편입됐다라는 소식 때문에 오늘 장이 끝나고 나서 시간의 시장에서 10%가 넘게 이제 급등세가 나타났거든요. LNF라든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2차 전지 이제 양극재와 관련된 그런 이제 친환경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제우스는 기존의 이제 장비뿐만 아니라 수소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또 수소를 보관하고 또 저장하는 데 이제 필요한 핵심적인 또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그런 모멘텀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신고가 랠리가 나타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이 종목도 익절가 뭐 21,000원 정도의 익절 가격만 좀 타이트하게 좀 잡아놓고 계속해서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올라간다면 23,000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거든요. 워낙 이제 매물 소화가 지금 잘 되어 있는 상태고 거래가 크게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는 이런 패턴이라는 건 결국은 팔고 나갈 사람들은 거의 다 매도를 하고 나갔다는 거거든요. 신고가 종목들의 특징이 매물 저항이 별로 없다 보니까 조금만 거래가 좀 들어와도 주가가 계속 좀 올라가는 그런 이제 패턴들이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23,000원 부근까지도 계속해서 홀딩 전략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영민 매니저의 세 가지 종목 리뷰 알차게 들어봤고요. 네. 바로 문자 사연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 2894님의 네. 사연인데 신규 상장주예요. 교촌 FNB 34,000원에 비중 네. 50%인데 한숨 쉬시네요. 네, 이름을 듣자마자 네. 제가 지금 한숨을 쉬고 있는데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신규 상장 종목들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많이 강조했잖아요. 이게 공모가 자체가 좀 높게 형성되는 경우들도 많고 상장이 되고 하루 이틀 내에 팔고 나오지 않으면 매도 기회를 안 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많이 네. 드렸었잖아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SK바이오팜도 차트를 한번 보시면 주가가 3거래일, 4거래일 연속으로 상장되고 나서 급등이 나왔었다가 다시는 그 가격이 지금 회복이 될까 싶을 정도로 계속해서 지금 조정을 받으면서 네. 들어놓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카카오 게임즈도 마찬가지죠. 주가가 이제 회복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는 게 바로 신규 상장 종목들이기 때문에 상장되자마자 여러분들이 고점에 물렸을 경우에는 아주 좀 피곤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지금 매수 가격도 34,000원이면 워낙 또 높은 가격에 사셨잖아요. 사실 이걸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매수가를 이제 고집을 하는 것보다는 손실을 좀 줄이고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3만 원 정도까지 가격 반등이 좀 들어왔을 때는 매도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주가가 좀 더 밀린다 그러면 종가 기준으로 25,000원이 깨지면 손절 매도를 하셔야 돼요. 다른 종목들의 사례를 보여드린 것처럼 네. 상장된 날 시초가 아래로도 떨어지는 경우들이 워낙 많고 지금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거의 공모가까지도 주가가 조정이 좀 그쵸. 들어왔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손절 가격도 좀 확실하게 좀 설정을 해두시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신규 상장주는 참 대응 전략이 어려운 맞습니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6464님 사연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삼성전자예요. 55,534원, 비중 20%인데 추가 매수하고 싶어요. 언제 네.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제일 할 필요가 없는 게 연예인 걱정이라고 하잖아요. 네.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이 삼성전자 주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추가 매수 타이밍은 지금 좀 늦었어요. 사실은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6만 원대 아래에 이제 행보를 하고 있을 때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뭐 지금은 워낙 가격이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한다면 뭐 한 62,500원 정도까지 5일선 이제 이격 조정이 좀 들어왔을 때 네. 그때를 이제 노리셔야 될 것 같고요. 62,500원 뭐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라면 안 오는 게 좋겠죠. 저도 뭐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조정이 좀 떨어진다면 뭐 62,500원 정도를 추가 매수 기회로 생각을 해보시고요. 연말까지 7만 원 이상까지 충분히 가능하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제가 삼성전자 우선주도 며칠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오히려 우선주가 지금 매일같이 신고가 랠리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연말에 이제 배당과 관련된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 우선주나 삼성전자는 배당주로서도 매력이 충분한 종목이기 때문에 뭐 조정보다는 오히려 바이앤홀드 관점으로 올해가 끝나기까지 그리고 내년까지도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 뭐 플러스 알파가 분명히 좀 있는 종목들이니까 편안하게 보유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영민한 투자 문자 사연 오늘은 한번 여기까지 네. 들어보고요. 우리 이제 바로 영민 DJ의 첫 번째 원샷 원킬 종목 소개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요. 28,450원에 바이넥스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백신과 관련된 이슈, 뭐 화이자에 이어서 모더나도 이제 낭보를 좀 전해왔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는 또 아스트라제네카가 또 분명히 또 임상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발표를 할 걸로 또 기대가 좀 되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그런 전반적인 흐름들을 좀 감안했을 때, 과연 우리 국내의 치료제라든지 백신들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또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바이넥스라는 종목은 의약품, 뭐 일반 의약품을 제조하기도 하고 특히나 바이오 의약품의 이제 위탁 생산 그리고 개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즘에 CMO, CDMO 워낙 말들을 많이 좀 들어보셨기 네,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거의 비슷한 그런 사업을 하는 회사가 바로 바이넥스라는 회사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넥스를 뭐 단순 비교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워요. 바이오로직스의 시가총액이 뭐 수십조 원에 이르는데 네. 바이넥스는 이제 한 8천억 조금 넘어가는 그런 정도의 이제 중소형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제가 바이넥스를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 치료제라든지 백신도 장비 소재뿐만 아니라 국산화와 관련된 이슈가 언젠가는 강하게 부각이 좀 될 거예요. 모더나가 이제 오늘 임상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 발표를 했고 만약에 올해 안에 긴급 사용 승인이 돼가지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보급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더나의 백신을 처방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내년 하반기나 돼야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하반기요? 왜냐하면 이미 미국 정부가 20억 달러를 이제 선투자를 해가지고요. 네. 백신 개발에 성공을 했을 경우에는 1차적으로 1억 도즈 미국 국민들한테 먼저 보급하는 게 약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플러스 4억 도즈까지 옵션 계약이 지금 체결되어 있는 물량이 상태거든요. 없는 거네요. 그렇죠. 이미 미국 국민들이 다 쓸 때까지 기다려야만 보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국산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개발도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 정부도 오늘 뭐 코로나19 지금 1.5단계로 사회적인 거리두기 격상을 했고 치료제라든지 백신은 어쨌든 끝장내기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외국에서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이제 백신 개발을 멈추지 않을 거다라는 관점에서 네. 이 CMO와 관련된 종목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특히 바이넥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나라에서는 어찌 보면 유일하게 이제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죠. 임상에 진입한 기업들 중에서는 제넥신이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네. 그 제넥신이라는 회사와 함께 CMO 계약을 체결을 해가지고요. 결국에는 저는 제넥신도 개발에 성공을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제넥신이 개발에 성공을 했을 때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럴 만한 이제 CMO 종목이 바로 바이넥스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네. 가격 전략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45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목표 가격은 34,000원까지 일단은 기술적인 반등의 무게를 두고 대응을 한번 해보고요. 손절 가격은 24,5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원샷 원킬 종목 소개 잘 들어봤습니다. 금일 바이넥스를 소개해 주셨고요. 네. 이어서 바로 서브 원샷 원킬 종목 소개 또 해주실까요? IT 종목 오늘 조정을 이용해서 사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IT 종목 당연히 한 종목 준비를 해왔고요. 네. 7,380원에 유니셈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리뷰를 해드렸던 디바이스 ENG하고요. 거의 비슷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쪽에 이제 매출 비중이 높은 칠러라든지 스크러버 장비를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이거든요. 칠러 스크러버가 뭐냐면 이제 스크러버는 오염 물질을 이제 배출하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되고 칠러는 온도 조절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나 요즘에
테스라는 종목이 나훈아 씨의 테스 형 덕분에 주목을 상당히 많이 받았잖아요. 3만 원 넘게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요. 테스뿐만 아니라 이런 낸드 플래시의 어떤 적층 174단계까지 이제 적층이 이제 쌓아 올리는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 실제로 이제 낸드 플래시에 대한 투자가 계속 좀 진행이 됐을 경우에 특히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장비 중에 또 하나가 스크러버 장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스크러버 장비가 사실상 삼성전자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까지 많지 않은데 결국에는 이것 또한 이제 국산화가 되면서 점유율이 계속 좀 높아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유니셈도 이 박스권을 뚫고 수혜를 좀 입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매출액이나 뭐 영업이익은 잘 나왔어요. 네, 3분기 때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한 51억 정도 이제 나왔어요. 예상치보다 한 몇 억 정도 조금 덜 나오긴 했는데 보통 이런 장비 종목들이 상고하죠. 상반기 때 아무래도 투자를 먼저 해버리고 하반기 때는 투자를 별로 안 하다 보니까 하반기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뭐 유진테크라든지 이런 유니셈이라든지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이제 새로운 장비 납품을 시작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3분기뿐만 아니라 내년 1분기까지도 실적 성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오늘 뭐 조금 누르고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자리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가격 전략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80원의 매수 가격 현재가로 말씀드렸고요. 일단은 8,000원을 뚫어야 되거든요. 이 8,000원 자리에 많은 이제 매물 저항이 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뚫었을 경우에는 시세가 한번 강하게 분출될 수 있다. 삼성전자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6만 원을 계속 못 넘기다가 6만 원을 이번에 딱 뚫어버리니까 6만 6천 원까지 그냥 순식간에 급등을 해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니셈도 이제 에너지를 조금 모으고 있는 단계에 계속해서 박스권 행보를 하고 있다가 8천 원 자리를 이제 상향 돌파했을 경우에는 상방 슈팅이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여지고요. 목표 가격은 일단은 9,200원 정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6,7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원샷 원킬 종목 소개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유니셈 편입하셨는데요. 매니저님, 오늘 더 궁금해하실 투자자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코스피도 좀 약간 지루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도 매도 차익이 많이 나오면서 빠지고 있는데 이럴 때 또 무료 방송 해주셔야죠. 네, 결국에는 지금 시장이라는 게 우리가 내용을 다 빼고요. 제가 뭐 차티스트는 아니지만 그냥 단순하게 차트만 놓고 보면 아우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좀 들어요. 특히나 코스피 지수는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의 집중적인 어떤 매수세 덕분에 사실상 어찌 보면은 삼성전자가 상방 슈팅이 나오면서 코스피 지수가 약간 이제 과열권으로 좀 접어들었거든요. 반면에 이제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뒤쳐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이 쉬어가는 구간일 때 오히려 이게 좀 시프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대형주들이 조금 쉬고 오히려 투매를 했던 코스닥의 중소형주 종목들 좀 담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를 좀 해놔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오늘 제가 무료 방송을 하면서 이런 전략에 대한 부분들 설명 좀 드리고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특히 백신 개발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꼭 좀 챙겨 두셔야 될 만한 종목들 분석을 해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오후 4시부터 제가 짧게 무료 방송 진행해 드릴 거니까 4시 온라인 공개 방송도 많이들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시장이 빠지긴 하지만 오히려 뭐 조정 구간에 들어온 종목들을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자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매니저님, 저도 반짝 질문 하나만 빨리 드려볼게요. 코로나 백신 낙관론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정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 4차 다시 이제 확산이 이루어진다고도 하는데 우리도 1.5단계로 격상이 된다고 하죠. 이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이 코로나가 당장 사라지지 않는다. 백신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확진자 숫자는 계속 늘어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을 착안을 해서 이제 투자 전략을 좀 세우실 필요가 있거든요. 증시에 미치는 악재는 백신이 나온다면 어느 정도는 완충이 좀 될 수 있다. 다만 개별 종목들은 백신이 나온다라고 했을 경우에 희비가 분명히 좀 엇갈릴 수 있거든요. 지금 당장은 진단 키트라든지 치료제, 국산 백신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이제 주가를 조정을 좀 받고 있지만 우리가 만약에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서 국내 기업들도 이제 개발의 단계가 진척되고 마스크라든지 진단 키트 지금 계속해서 수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나왔을 경우에는 분명히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투자 심리도 호전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오히려 조정을 이용해서 꼭 담아놔야 되는 종목으로 그런 종목들도 후보군 안에 좀 놔두시는 게 좀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무료 방송 뭐 평소보다 좀 더 유익할 것 같은데 저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매니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